정해진 바 없습니다는 검토는 했어 라가 되는 거죠. 우리 시장은 이미 규제에도 어느 정도는 내성이 생긴 상태다. 매수 결정 보류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매수를 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 얘네들 오를 거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이제 우리 못 만난다니까요. 월세를 선택하십시오. 꼭 있을 겁니다. 규제를 기다리시는 분들. 규제가 와서 시장이 눌려도 매수 못해요. 나를 이겨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근데 추석 막바지 들어오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끝자락에 뭔가 매수 결정을 막 하시려던 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시거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규제책 어떤 식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 뭐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그런 얘기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나 많은 분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전략적인 이야기들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제 이 연합뉴스에서 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리고 분석적으로 기사를 냈는데, 내용이 좀 그래도 읽어볼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던 자료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톡방이라든가 부동산 커뮤니티 쪽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패키지 대책, 이렇게 해서 일단 보유세 강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장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죠. 요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 부분과 그다음에 공정시작가의 비율에 대한 상향, 이 두 가지가 좀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이제 연합뉴스에서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69%, 시세에서 69%인데 이거를 90%까지 상향한다. 또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지금 현재 60%죠. 요거를 한 80%까지 올린다.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가능한데요. 뭐 요거보다 이제 공정시장가 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조금 아주 무거운 부분은 아니면서도 약간 세수를 좀 늘리는 방향이 되면서, 또 약간 어느 정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좀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좀 키워서 서민들의 좀 마음도 다독여주는 이러한 정책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 아마도 뭐 이번에 만약에 규제책이 나오게 된다면 좀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특히나 요거는 이제 그 어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정만 하면 개정만 되면 되는 거라서, 시행령만 개정이 되면 되는 거라서 이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DSR 40% 이 한도를 35%까지로 줄이는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또 빠르게 시장의 분위기를 강제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옥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 대출에 대한 DSR을 적용한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부에서도 사실 요거를 한 정부가 없고, 지금 가뜩이나 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또 들끓다 보면은 서민 주거에 대한 어떤 안정 부분은 굉장히 또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낄 텐데, 가뜩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악화시킬 수 있는 전세 대출에 대한 DSR을 도입한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한데, 모르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담보대출에 대한 한도를 6억
6억으로 아예 제한했죠. 6억 초과는 안 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뭐 한 4억까지도 제한을 4억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좀 너무 센 규제가 아닌가. 만약에 한 뭐 10억 선 물건을 뭐 내가 한 12억대 물건을 뭐 6억에 현금 갖고 6억으로 대출받아서 살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중저가 주택들까지도 영향받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규제를 지금 당장 쓸 수가 있을까라는 분이 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정 가격대에 초과를 하면 특정 주택 가격에 그 넘어가 버리는 것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도록 하는 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15억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이 안 됐었던 10억 초과 아파트 안 됐었던 거. 요거를 아마 비슷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것도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 높은 거는 여기 보유세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 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대한 상향 이런 부분일 것 같고 그다음에 DSR 한도를 좀 늘리는 거 그리고 여기 더해서 이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 뭐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넣는다든가 성남이라든가 분당 같은 지역들도 포함해서 그런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은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토지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의 지정 권한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러한 지금 여러 규제책들이 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세금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는 것, 대출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는 것은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높다고 보긴 하는데 이 세제 부분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또 기획재정부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의 포지션을 보면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또 더불어서 지금 기획재정부 사이트가 아직은 정상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시스템들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규제를 지금 당장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명 자료를 냈어요. 오늘이죠. 네. 발표 여부,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정해진 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미미와 문구 차이를 좀 잘 짚어야겠죠? 정해진 바 없습니다가 있고요. 검토된 바 없습니다가 있습니다. 검토된 바가 없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정해진 바 없습니다는 검토는 했어 라가 되는 거죠. 검토는 했어. 근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이 실제로 규제 발표의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것도 오늘 지금 이 발표를 이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내일 10월 11일 10일 대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27 대책 나올 때 6월 26일 날 보도자료 나왔었습니다. 그런 거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나왔었는데 바로 다음 날 대책 발표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도자료 내놓고 내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장에 좀 대응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분명한 거는 우리 시장은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오픈돼 있다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심리 시장은 많이 움직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그 전까지 명확한 거 뭐예요? 현재 유동성 풀리고 있고 특히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돈을 계속 풀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풀리는 거죠 시중에. 그래서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 환경이 될 텐데 거기에서 방향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심리가 아직 조금 잘 못 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심리가 완전히 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심리 데이터 중에 하나가 요거인데 KB 부동산에서 이제 발표하는 매매가격 전망지수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가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좀 시장에 대한 100 밑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이었던 어떤 전망이 좀 부정적이었었다면 그 이후로 굉장히 긍정 전망으로 돌아섰단 말이죠. 일단 6월에 피크를 찍고 지금 다시 급하게 규제책 나오면서 잠깐 다시 100 밑으로 내려갔던 지금 심리가 급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심리시장이 지금 굉장히 이 100 이상에서 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시점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고 점점 골이 깊어질 때 많이 깊게 내려갔었는데 지금 빠르게 턴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서울보다 한 템포 늦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시장이. 그래서 보면 심리도 그렇고 매매 지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다시 턴해서 지금 100 이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피벗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 요것만 보여드리지만은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심리지수, 그리고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매매가격 지수, 매매가격 심리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7월 이후 조금씩 계속 상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미 규제에도 어느 정도는 내성이 생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좀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는 규제책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잠깐 스톱 좀 하고 좀 상황을 볼까? 매수를 좀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매수 결정 이거 보류하지 마십시오. 보류하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규제책이 세게 나와서 내가 매수하고 나서 시장이 잠깐 멈춰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 매수한 물건이 그래도 괜찮은 물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한 물건이 시장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물건은 그래도 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중상급지 이상권에 들어가 있는 물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 매수가 주춤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 고민하는 물건들 중에서 마포나 성동 6.27 대책 이후에 잠깐 멈칫하는 것 같더니 계속 신고가 지금 완전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서 뭐 이제 에너지가 막 올라오고 있는 영등포 올라와서 많이 올라왔죠. 영등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서대문구라든가 또 동대문구 지금 굉장히 거리도 많고 에너지가 많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매수를 딱 하고 났는데 잠깐 멈칫할 수 있겠지만 과연 거기서 스톱일까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매수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러고 나서 잠깐 멈추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더 문제는 아예 매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고 싶은데 못 사버리게 되는, 그래서 접근 불가가 돼버리게 된다면 대출에 대한 제한이 걸려서 아니면은 뭐 토어제 이슈가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아예 매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상급지 갈아타기 기회 타이밍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 사이 내가 잠깐 강제적으로 매수를 못하는 시점에 시세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 결정을 보류하지 마시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나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아예 매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결정은 그냥 진행하시는 게 맞다. 매수는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자, 공부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공부는 매수를 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를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그 전에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수예요. 사냥감이 앞에 있어. 근데 이제 총을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냥감이 있는데 그때 가서 뭐 장전하는 법, 뭐 탄창을 끼우는 법, 뭐 안전장치 푸는 법 이런 거 그때 가서 배우고 있다면 사냥감은 도망가겠죠. 그 사냥감이 어떤 사냥감인지 모르지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사냥감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언제? 내가 어느 정도 평소에 늘 해놓으시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단지, 임장 다녀보면서 여기 진짜 살기 좋다. 여기는 다음에 꼭 내가 꼭 입주해서 살고 싶다.
아니면 이 물건은 내가 갖고 있으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시세랑 비교해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기는 어떤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미리 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밍을 딱 보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딱 슛 쏘는 거죠. 그쵸? 언제든지 나는 준비가 돼 있다가 딱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강남 갈아타기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마포에서 잠실권이나 뭐 이렇게 강남 진입으로 빠르게 요 타이밍 맞춰서 6.27 대책 이후에 하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뭐예요? 평소 계속 노리고 있던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과 그 물건의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얼른 좋은 가격에 정리하고 빠르게 다음 물건을 결정해서 바로 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빠른 결정을 가능했던 것은 평소에 공부해놓고 평소에는 어느 정도 다 내가 뭐뭐뭐를 저걸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놓고 딱 그때 가서는 이제 엔터만 누르는 거죠. 슛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만약에 내가 참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된다면 빨리 임기응변으로 지금 다른 거 배우지 마시고 빵 쏘는 것만 배우면 돼요. 그래 놓고 나중에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사냥감 다 도망간다. 그렇게. 자, 그리고 가격이 전고점 대비해서 저렴한 물건들이 있어요. 지역들, 그리고 어떤 단지, 물건, 이런 것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 얘네들 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지금 가격이 빠져있는 상태다. 이런 물건들은 그 가격으로 이제 우리 못 만난다니까요. 지금 여태까지 마포, 성동 지금 시세가 전고점 다 뛰어넘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좀 시세가 좀 눌려 있었던 지역들조차도 뭐 동대문구라든가 영등포 뭐 지금 곳곳에서 시세가 다 전고점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고점 안 들어갔다? 전고점이 뭐야? 10% 밑으로 빠져 있어. 그러면 그런 물건은 지금이 매수의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지금 잡으시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꽤 빠르게 시세가 올라가는 어떤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중에서 실거주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 1인 가구다. 아니면 신혼부부다. 아니면은 자녀들 지금 다 성장해서 우리는 좀 거주는 좀 자유롭다. 등등등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월세를 선택하십시오. 월세를 선택하세요. 월세. 자, 왜? 지금 갭 투자가 굉장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갭 투자. 이게 지금 내가 실거주를 감안해서 뭔가 매수하시려고 하면 대출을 끌어와야 되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6억까지 대출을 받으려 했던 분들이 4억으로 대출 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DSR 뭐가 걸려서 안 된다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는 못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갭으로라도 사자라고 접근하실 수 있으면 내가 현재 뭐 갖고 있는 집, 거주하는 집을 처분해서 현금화시키고 대출로 이자와 원금 갚아야 될 그 돈을 월세로 돌리시는 거죠. 그리고 갭으로 물건 사는 겁니다. 갭으로 가능한 물건들을 말이죠. 지금 현재 그것도 안 될 수 있거든요. 토지가 묶여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월세 선택하고 갭으로 산다. 또는 정비사업을 투자한다. 왜냐하면 정비사업도 목돈이 들어가요. 초반에 초기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갭 투자 같은 색깔로 예를 들어서 신규 단지로 변모하고 나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끼고 전세로 보유하는 방법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비사업을 뭐 극초기 단계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진행이 빠른 것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방법이 또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대출을 쓰지 않고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곧 그마저도 불가능해질 시기가 올 겁니다. 갭 투자 안 돼. 라는 어떤 상황이 되거나 또는 이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뭐 그 전입하는 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다양하게 규제를 해서 갭 투자가 안 됐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가능성 그리고 토지 묶여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월세로 아예 전환하고 그다음에 갭 투자하는 방법도 실거주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안 필요하다는 분들이라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막 공부하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사야 될까 금액대 체크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 중에 꼭 있을 겁니다. 규제를 기다리시는 분들. 규제가 오면 그때 사면 어떨까요?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 분들 마음속에는 이 매수가 너무 힘든 거야. 매수 결정이 너무 어려워. 내가 지금 가뜩이나 지금 자금도 부족한데 저 가격을 따라가려니까 저걸 따라가면서 매수해야 되고, 호가가 올린 건데 가격 넣을까 말까 하다가 다른 사람이 계약했대. 그리고서 또 올라갔어. 다 가격이 또 올라가 버려. 그런 물건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또 여기 가보니까 여기도 또 굉장히 뭐 분위기가 지금 뜨거워서 매수하려니까 그렇고, 물건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디는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럼 또 마음이 어떠냐면, 입지가 별로라서 그런가? 왠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하기 싫어. 남들이 좋아하면 나도 매력 있고, 남들이 관심 없어 나도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투자에서의 생각이 그렇게 또 가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규제를 지금 한다니까 가뜩이나 결정도 어렵고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규제까지 나온다니 옳거니 내가 좀 타이밍을 늦추라는 사인인가 보다. 아니, 좀 늦추면은 규제가 나옴으로 해서 가격이 좀 눌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 지금 결정 가뜩이나 힘든데 요거 좋은 내가 조금 이 시기를 미룰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가격이 눌리면, 규제가 와서 시장이 좀 차분해지면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규제가 와서 시장이 눌려도 매수 못해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조금 더 눌리지 않을까 하고 재는 찰나에 갑자기 시세가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고민해요. 지금 잡는 게 맞을까? 지금 조금 높은데 이거 그냥 할까? 이렇게 하다가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결정의 시기를 놓쳐서 몇 년을 흘려보내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 리스크가 커지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규제가 어쩔 수 없이 규제를 맞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매도가 안 돼서 막 매도를 하려고 용을 썼는데 안 됐는데 갑자기 규제가 탁 터졌어. 아니면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가격을 올리고 계좌를 안 내놓고 해서 하는 와중에 규제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규제를 맞이하게 됐다면, 그런데 마침 시장이 좋다면, 안 좋다면, 눌렸다면, 그러면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그럼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규제를 기다리자 하면서 시간을 버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가격이 눌릴 때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잘 판단하고, 나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판단하고, 내가 왜 망설이는지를 잘 보시고, 내가 결정을 왜 못하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나를 이겨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정을 만약에 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리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시면은요, 고민이 계속 생깁니다. 가격 걸어놓고도 잘한 건 맞나? 내가 괜히 저기랑 여기 경쟁이 붙어서 이 물건을 내가 급하게 잡은 건 아닐까? 매수하고 나서도 계속 고민합니다. 그때 저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해서 쟤는 벌써 얼마가 올랐는데 내 건 얼마 올랐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계속 괴롭혀요. 어차피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시기 때문에 그 결정을 믿고 그냥 우직하게 앞으로 가십시오. 또 결과적으로 언젠가 시세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결정이 조금 아쉽더라도 그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 보면은요, 가격이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던 물건들은요, 특별한 어떤 대단한 이슈가 있어서 튀어오르는 경우가 아니면 다 비슷비슷하게 시세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한 그 어떤 판단의 결과물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그 다음 갈 때에도 자신감을 잃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한 결정을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믿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시는 것이 더 맞는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생물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말 생물 같은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갑자기 급격하게 막 시세가 튀어오르기도 했다가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게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런 게 부동산 시장이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으면, 잘 읽어낼 수만 있다면 비교적 괜찮은 결과물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도 그 계속 순환되는 어떤 구조 속에서 시세들이 연동되면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약간 이 규제가 들어온다 해도 규제는 잠시 그냥 시장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 같은 겁니다. 잠깐 못 가게 하거나 아니면 잠깐 눌리거나 눌러놓거나, 하지만 그걸 뚫고 결국은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자체를 잘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내가
전략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규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너무 규제에 매몰되시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역으로 활용하시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규제 안에서도 눌리지 마시고 오히려 잘 지나가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어떤 판단들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